향가의 벗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거주 일본과 미국 여러 나라에 거주하고 계시는 동포들께서도 안녕하시죠? 김영애 TV의 김영애입니다. 4부에서는 비불에 얽힌 저주와 향가가 밝힌 새로운 역사에 대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영애 TV는 비록 힘은 약하나 할 일이 많은 TV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오늘의 충격적인 강의 내용을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과 미국까지도 널리 전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좋은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1000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비불이 마침내 페놀로사에 의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사람들을 경탄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관음 보살의 후두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후두부에 길이 15cm나 되는 대형 못을 때려 박아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일본에서 자주 사용되는 저주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쇼토쿠 태자에게 저주술을 펼쳐놓은 것입니다. 저주의 대못, 누가 박아놓았을까요? 쇼토쿠 태자의 등신부를 무명천으로 감싸 유메 토노 한 구석에 방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구세의 관은 후두부에 대못을 때려박고 천으로 둘둘 말아 구석에 아무렇게나 방치해 놓은 이유를 지금까지 아무도 연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페놀로사는 구세 간음과 만나고 난 후 1886년 불교도로 개종하였습니다. 페놀로사의 공이 아주 큽니다. 31세 그 청춘의 힘이 천년 주술의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만일 페놀로사 교수가 유메 도노에 강제로 밀고 들어가 구성진 곳 먼지 낀 짐 보따리를 풀어 헤치지 않았다면 구세 관음은 지금까지도 비불이라는 이름하에 사람들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그냥 짐 보따리로 방치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구세 관음을 일본의 국보로 지정해 놓고 유메도노 중앙에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공개하지 않고 1년에 단 2번만 공개합니다. 봄에는 4월 11일부터 5월 5일까지, 가을에는 10월 22일부터 11월 3일에만 일반인에게 공개됩니다. 이때가 되면 일본 각지에서는 구세 관음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이제 1000년 동안의 비불 현상이 깨어진 것입니다. 백제 성왕은 신라군에게 생포되어 죽음을 당합니다. 이 구세 관음은 아버지를 죽게 한 아들이 스스로 회한에 시달리면서 아버지의 모습으로 만든 불상이었습니다. 회한의 불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백제 위덕왕의 마음을 모르고 저주술에 노출시킨 일본 측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호류지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호류지 측에 구세 관음을 되돌려달라. 위덕왕이 왜 일본에 보냈겠느냐?
구세 관음을 되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은 크게 잘못된 것일까요? 이제 비불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 곁으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구세 관음은 왜 비불이 되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누구에 의해 비불이 되었을까요? 결정적 증거는 이번 모험에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결론은 내릴 수 있었습니다. 분명 저주술의 성공을 위해서 비불을 만든 것입니다. 구세 관음 후두부의 뒷머리에 저주의 대못을 때려박아 놓고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못이 박힌 모습을 보고 저주술이 시행됐다라는 사실을 알아채면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불로 만든 것입니다. 완전 범죄를 위해서는 호료지 주지조차 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분명 완전 범죄를 노린 자일 것입니다. 저는 저주술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 쇼토쿠 태자에 그것이 무엇이든 정치적 반대파가 비불로 둔갑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호류지 금당 석가모니불 좌대 아래 설치해 놓았던 그림과 향가는 쇼토쿠 태자의 안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그림과 향가는 쇼토쿠 태자의 반대파가 이러한 저주술을 펼칠지를 예견한 황실의 사람들로 의해 설치되었고 저주술과 지난 1000년 동안이나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향가적 합리주의일 것입니다. 구세 관음은 이제 다시 어둠의 세계에서 나와 광명의 세계로 우리 가까이로 왔습니다. 백제 성왕과 위덕왕 쇼토쿠 태자가 어둠의 손길을 뿌리치고 광명의 세계로 나온 것입니다. 호류지 금당 좌대안 향가도 이제 새로 풀렸고 김영애 TV를 통해서 만인에게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호류지의 향가는 백제 성왕과 한반도의 문화를 그렇게도 사랑했던 쇼토쿠 태자의 영혼을 보호하라 이러한 소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공개된 향가는 더욱 철저히 자신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중구삭금 여러 입이 향가를 부르면 쇠를 녹인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이 향가를 부르게 되면 원래 향가가 가지고 있던 힘이 1000배, 10,000배 더 강해진다라는 향가의 법칙입니다. 중구삭금은 신라 향가 헌화가의 배경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헌화가를 풀다가 이러한 향가의 법칙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라 순정공이 강릉 태수로 부임해 가던 중 그의 아내 수로 부인이 동해 용에게 납치되어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납치 사실을 뒤늦게 알고 뒤로 넘어졌던 순정공에게 한 노인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중구삭금 여러 입은 쇠를 녹인다고 했습니다. 노래를 지어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몽둥이로 강릉 언덕을 치면서 그 노래를 부르게 하면은 동해영이 놀라 겁을 먹고 수로 부인을 다시 갖다가 바칠 것입니다. 중구삭금이란 동해 바닷가 한 노인이 가르쳐준 비법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중구삭금의 향가의 법칙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중구삭금의 법칙을 알아야 향가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헌화가의 중구삭금 비법이 대반전의 절대적인 무협 초식이 되어서 호류지 유매 도노에 시술되어 있던 음흉한 저주술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또 현대 일본인들이 가두고자 하는 찬란한 한반도의 선진 문화를, 일본 속에 있는 선진 문화를 광명의 세상으로 끌어낼 것입니다. 어찌하였든 신라 향가 순정공께서 시전했던 향가의 절대 초식 중구삭금 비법을 이번에도 함께 시도해 봅시다. 그 중구삭금 비법은 구독과 좋아요, 공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현대에 있어, 현대 향가에 있어 디지털 중구삭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을 끝내기에 앞서 스님과 제가 풀어낸 호류지 향가를 다시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중구삭금으로 호류지 향가가 힘을 얻어 펄펄 날아 뛰기를 희망합니다. 쇼토쿠 태자님을 마주보며 길게 탄식해야 하고, 태자를 아직 대면하지 못했는고. 사람들아, 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태자를 마주보고, 때에 맞추어서도 태자를 마주보자. 한 외로운 향가 연구가와 김해의 학승이자 인디아나 존스, 아니죠, 인디아나 도명 스님, 우리는 향가 제작법 하나를 들고 이론 일본 호류지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위대왕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만든 구세 간음을 만났습니다. 향가로 보니 한일 고대사가 새로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역사가 있었습니다. 향가 연구가와 스님의 좌충 우돌 모험기 호류지 향가 편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짬을 내 호류지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곳에 금당과 유매 도노에서 뜨거웠던 삼국시대를 살았던 백제의 성왕과 그의 아들 위덕왕, 쇼토쿠 태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면 어떨까요? 모험은 계속된다. 또 다른 향가로 향가의 벗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